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을 웃돌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 종료되는데 문제는 코로나19의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정점 기간은 22일까지로 코로나19 정점이 지난 2, 3주 후에는 위중증 환자가 폭증해 병상 대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방역당국은 이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모집하는데 간병인 모집 조건이 독특합니다. 바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 뒤에 해제된 건강한 분이라는 조건이 걸린 건데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도 코로나19에 걸렸던 간병인을 구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감염이 취약한 고위험군인 만큼 이런 간병인이 더 안심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당 역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확진 이력이 감염 예방을 보장하는 건 아닌 만큼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달 뒤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산이 새 집무실로 급부상한 이유는 앞으로 들어설 용산공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공원을 이른바 대시민 공간으로 활용해 국민이 대통령실을 늘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청사 내에 있는 지하 벙커와 헬기장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100% 돌려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사무실 이전과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전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5일 밤 9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만 1,423명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91만 1,600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443만 9천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3,215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대체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외투는 꼭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3월 1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나오신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우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동합니다.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야, 오늘은 아주 멀쩡하게. 네. 근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연예 소식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A 신규 프로그램 장안의 화제입니다. 채널A가 봄을 맞이해 나이 불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슴 따뜻하고 유익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론칭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는 먼저 어제 저녁에 첫 방송된 지구인 더 하우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일단 콘셉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요. 생각 환경, 그리고 생활 환경, 그리고 신체 환경, 이렇게 3 환경에 필요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구인 더 하우스. 저도 참 재밌게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가수 초아 씨가 트렌드한 환경 운동법으로 소개한 이 플로깅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플로깅이 뭐냐?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건데요. 저도 환경을 생각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좀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감성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감성 캠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불멍인데 이게 오히려 환경을 좀 해치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불멍. 이 장작 피워놓고 불멍하니 바라보면 뭔가 뇌가 맑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좋아했는데 세상에 이 오래된 장작을 태우면요. 디젤 트럭만큼의 매연이 네,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이요. 게다가 이게 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알찬 정보 앞으로 이 지구인 더 하우스에서 많이 소개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 고두심 씨가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던데 제목이 좋던데요. 그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네. 네. 제목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첫 방송을 네. 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이 여행 프로그램들이 지금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시청자들이 오히려 여행 못 가니까 어머 여행 프로그램 안 하는 거야? 이 목말라 있던 시기였는데 요때 딱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족에게 헌신하느라 자신은 살피지 못했던 이 세상의 어머니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 여행이 좋아 틀렸습니다. 엄마의 여행. 여행. 네. 고두심이 좋아서. 제목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더 화제가 됐던 게 고두심 씨가 단독 진행 맡은 게 이게 처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밤을 책임져줄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기 시작 5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았다고 하니까 이 의지가 얼마나 대단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숨은 국내 여행지 명소를 찾아서 지역 주민과 교감을 하고 또 대표 음식을 경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국민 엄마 고두심 씨가 엄마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따뜻한 여행 프로그램, 여행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회가 방송이 됐는데 예상치 못한 출연자가 등장해서 다들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것이에요. 배우 고두심 씨가 배우가 되기 전에 19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고향 제주도를 펼쳐줬어요. 사실 뭐 고두심 씨 하면 제주의 딸이다 보니까 너무 이건 맞다 싶었는데 게스트로 첫 번째 손님으로 온 분이 김정한 씨였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소개해드리면 이 김정한 씨 배우죠. 엄마의 뒤를 이어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첫 손님으로 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왜 처음 이 프로그램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유, 이거는 내 고향이고 제주라는 곳은 엄마하고 불가분의 관계잖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점이고 모든 힘의 원동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거면 여기서 얻으면 더 좋겠고 너도 제주의 그 피를 상당히 받은 반반. 입장이니까 정말 여기 좋은 곳이거든. 아유, 그럼요. 그렇군요. 네. 엄마와 아들의 여행. 이게 참 익숙치가 않아요. 사실. 그 아들들이 좀 서먹서먹하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딸들하고 다니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다른 느낌이죠. 맞아요. 고두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할수록 서먹해지는 아들. 게다가 세상에 아들과의 여행이, 단둘의 여행이 생애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아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머, 엄마와의 이 첫 여행, 엄마가 뭘 좋아했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는지 내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싶다. 오히려 이렇게 아들이 마음 푸근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마와 많은 얘기 나누고 싶다 했어요. 이런 얘기 듣는 엄마 마음 어떻겠습니까? 벌써 눈시울부터 뜨거워지죠.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면서 역시나 이 눈물을 보였는데요. 김정한 씨, 이거 최고의 효도말 나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아들로 태어날래요. 이러니까 고두심 씨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맨날 바빠서 그런 엄마 말고 너랑 맨날 놀아주는 엄마로 해. 이 말에는 사실 자식을 키우느라고 본인이 고생하면서 못 놀아준 건데도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함께한 시간이 적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또 보여서 아주 막 보는 시청자들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 지냈던 거에 대한 미안함이 지금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네, 고두심 씨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두심 씨가요, 이 아들 김정한 씨가 아들 한 11살 때였어요. 한창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이때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제주도에 있는 이모 집에 맡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미안한 감정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가슴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두심 씨가 가지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한 진짜 속마음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김종환이 여기서 그냥 엄마 찾아 산말리 맨날 울고불고 하던데 너 빨리 오라고.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서울 갈래. 그때 그 말이 되게 가슴 아플 말인데 학교 갔더니 데려가라고. 얘 너무 오래 두면 멘탈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이런 애들이 성향이 막 너가 조금 내성적이잖아.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활달하게 노는 애들가 아니고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계속 일기장에 쓰니까 걱정이 되신 거지. 막 그래서 서울로 다시 상경을 다시 가자. 11살 그때 이제 그 3, 4학년 고무렵인데 그럼 엄마가 굉장히 보고 싶었을 텐데 참 그 애틋한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이제 포구에 앉아서 엄마하고 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바로 김정한 씨가 네.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이 아버님 지난해 11월 작고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유품이다 하면서 꺼내서 보여주는데 그게 다 고두심 씨 사진인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고두심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했다. 이 좋아하는 남자랑 평생 예쁘게 살아봤어야 됐는데 사실 너무 바빴죠. 먹먹하게 뭉클해지네 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보니까요. 말 그대로 힐링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는 바로 배우 정혜리 6년 전 난소암 투병 사실 고백했다입니다. 배우 정혜리 씨가 지난 2016년 난소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뒤늦게 가슴 아픈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젠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 정혜리 씨가 난소암 투병을 했어요. 항상 저 화면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밝고 건강해 보이셔서 전혀 몰랐네요. 맞아요. 모두 몰라서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쉴 틈 없이 연기 생활을 했고 봉사도 했고 그러던 정혜리 씨가 지난 2016년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대요. 다행히 1기여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이렇게 회복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완치됐다 이런 뭐 내용을 최근 한 방송을 통해서 이걸 근데 너무 덤덤히 얘기해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난소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21년 12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에만 우리나라에서 2,888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50대가 29.2%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60대가 19.6%, 40대가 19% 순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항암 치료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머리카락이 좀 빠지잖아요. 정혜리 씨는 어땠어요? 정혜리 씨 역시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이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었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이에 정혜리 씨가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기 위해서 주치의가 권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20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라라는 거였는데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육향이 싫어. 아니면 나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정혜리 씨도 평소 육식을 즐기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 난소은 투병에 굉장히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한테 특히 이제 여자 배우한테 머리카락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거의 다 없어지죠. 거의 이제 민둥머리가 되는데 이렇게 항암 치료 끝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더벅머리가 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자라는 게 아까워서 1mm도 못 자르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더벅머리가 되니까 미용실에 가서 다시 손질을 하게 됐는데 이 머리카락의 고마움 또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그때 사진을 찍어뒀다고 하네요. 그럼 정혜리 씨는 지금 이제 난소암이 완치가 된 거죠? 네, 다행히 난소암 완치 판정을 받고요. 현재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정혜리 씨는 그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나눔을 또 실천하는 스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혜리 씨는요, 2004년부터 월드비전 이 홍보대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데요. 과거에는 1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후원을 할 정도로 꾸준한 선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플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자들은 아니 어떻게 1,000만 원씩 10년을 할 수가 있냐, 돈 아깝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대요. 이때마다 정혜리 씨가 나 정말 아깝지 않다, 후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나는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말로 이 봉사의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혜리 씨는 처음에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정혜리 씨가 누구나 그렇듯이 그 처음 계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 드라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영화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원에 만 5세까지 정말 어린 그야말로 이 영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던 거죠. 촬영을 하고 나서 원장님한테 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어요. 보통 하는 얘기를 하고 딱 돌아섰는데 뭔가 계속해서 내가 했었던 그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이 내심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의 가장이고 가장이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행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혜리 씨 빨리 또 다른 작품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연애 뉴스는요. 76세 늦깎이 아빠 된 김용건 친자 검사하다입니다. 배우 김용건 씨가 지난해 11월 39세 연하의 여인에게서 얻은 늦둥이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출산을 했으면 네. 이제 4개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뒤늦게 유전자 검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용건 씨는 최근 7일이죠.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친자 확인을 신청을 했고요.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일 친자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김용건 씨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임신 사실이 알려진 뒤에 나이 차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지 않냐. 출산을 알린 뒤에 또다시 이 반응이 또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런 오해나 잡음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후 김용건 씨가 현재 늦둥이 아들의 호적 입적 이 절차를 4개월 만에 밟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용건 씨의 늦둥이 아들이 받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요, 특정 사유로 인해서 이 친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형을 성염색체를 포함한 16개의 STR 유전자 자위를 분석하고 비교해서 99.99% 이상일 경우에 친자 관계로 판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 호적 입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이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김용건 씨의 이 늦둥이 아들 양육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확인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의 양육 엄마가 담당하고 있어요. 출산 이후에 이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김용건 씨 그 전에 이미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죠. 그리고 이 두 아들 하정우 씨, 차윤우 씨도 이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네. 자, 김용건 씨 얘기까지 연예가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타 주민 주제를 수현 씨 원래 의상을 보고 맞췄었는데 오늘 뭔가 봄과 관련된 그런 그러게요. 내용인가요? 화사해 오늘은 보이는데요? 시작부터 네. 틀리셨습니다. 모범생 아니야, 모범생? 조금 젊어 보이잖아요.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 말을 직접 나서서 보여주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연하남과 백년가약을 맺은 또 맺을 스타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 바로 누난 내 여자니까 연예계 연상 연하 커플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딱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도 4살 연하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 씨와 결혼을 한 개그우먼이자 요즘 정말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홍현희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열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려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홍현희 씨 어머니가 두 사람이 위장 결혼 아니냐? 뭐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워낙 그 개그 호흡이 잘 맞아요. 그리고 입담이 워낙 두 사람 다 좋고 친남매처럼 사이가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 장난 어린 의혹을 제기했고 이 두 분이 또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쇼윈도 부부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니까 홍현희 씨의 어머니조차 처음에는 진짜 너희가 말한 게 농담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녹화 때문에 홍현희 씨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고 있는데요. 홍현희 씨와 제이슨 씨 너무 사랑꾼이고 서로 너무 생각하고요. 특히나 홍현희 씨는 빵이나 쿠키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 항상 우리 이슨 씨가 너무 좋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솔로인 저의 항상 이 마음을 너무 씁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홍현희 씨 그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얘기했던 위장부가 아니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홍현희 씨가 결혼 4년 만에 임신했어요. 예비 엄마 됐어요. 이렇게 알렸잖아요. 아니 뭐 친정엄마가 이 위장 부분이 할 정도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결혼 예능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임신 소식으로 찐 부부구나 이렇게 다들 믿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말 찐부부 맞는 것 같은 게 사랑꾼 제이슨 씨가 세상에 이거 드문 일입니다. 임신한 홍현희 씨처럼 본인도 입덧이 있다며 이 입덧 증상을 호소해서 둘이 진짜 찐부부 맞구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가끔 남편이 입덧하는 경우가 네, 있다고. 있어요. 울지만 있다고 해요. 뭐 이게 되게 그 부인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렇다는데 네.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입덧을 안 하는 다른 남편들이 괜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아닌데. 네, 알았어요. 누난 내 여자니까 연예계 연상 연하 커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스타 나왔고요. 약간 저는 서민정 씨인가 했는데 서민정 씨. 씨 닮았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진짜. 보니까 서민정 씨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약간 있네요. 눈이. 네. 뭔가 배우인가? 굉장한 배우? 미녀신 것 같은데. 간단히 좀 힌트를 드리면요. 이분의 대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롱다리 미녀 가수 출신 방송인입니다. 롱다리 미녀 롱다리 가수는 하면은- 조갑경이지. 아니 홍수범 씨인가요? 그럼요. 조각경 씨를 아니, 미녀 가수로 부르는. 근데 롱다리 뭐 이쪽은 아닌 것 같고. 롱다리 쪽은 또 김현정 씨가 딱 생각나요. 김현정 씨 있는데 외모가 이희경 좀- 씨도 다리가 아주 이뻐요. 이쁘고 긴 분들 많죠.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다리가 긴 분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네. 키가 무려 179cm, 다리 길이 112cm라고 합니다. 저는 힌트 들으니까 바로 알 것 네, 같아요. 키가 좀 많이 크시죠? 네, 그리고 최근 결혼 소식으로 뭐 인터넷 또 연예계를 굉장히 뜨겁게 달군 분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예인 MC 앞서 네. 한번 틀렸거든요. 추측이 틀렸잖아요. 네. 첫 번째 눈코입 퀴즈 잘 맞출지 한번 정답 한번 공개해 보시죠. 제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최근에 박군 씨와 박군 씨. 연애 발표한 방송인 한영 씨. 한영 씨
맞으시죠? 정답입니다. 네. 아, 박군 씨와 방송인 한영 씨 두 사람이 8살 연상 연하 커플인데요. 다음 달 그러니까 4월에 결혼한다고 전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열애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잘 이쁘게 만나고 있다라고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4월달이 되면 일주일이 지나서 바로 우리 결혼한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놀랐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아니, 또 일주일 만에 발표한다고 다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원래 결혼 소식을 먼저 이렇게 탁 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열애설이 지금 낀 겁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결혼 소식 보도에 두 사람 또 이렇게 자필 편지로 결혼하는 이 발표 소감과 함께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솔직하게 또 바로 알렸는데 이런 솔직한 반응에 팬들도 축하해요. 응원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서둘렀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있겠죠? 있습니다. 네, 한영 씨와 박군 씨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해서 6개월째 좋은 감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빨리 하는 이유는 박군 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박군 씨가 많은 대중분들이 아시다시피 홀어머니 밑에서 이 성장을 했잖아요. 박군 씨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요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또 2007년 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했죠. 현재 박군 씨와 함께하는 가족이 이모들은 계시지만 직계 가족이 없는 상황이고 또 혼자서 10여 년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가족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었대요. 그래서 박군이 항상 했었던 얘기가 나는 정말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꿈을 한영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실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침이 있었던 것들을 한영 씨에게 털어놓고 뭔가 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이 인연인 거죠.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 박군 씨가 한영 씨보다 8살이 어리잖아요. 한영 씨가 생각하는 박군 씨의 매력은 뭐였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한영 씨가 이 박군 씨보다 8살이 많지만 박군이 이게 보고 있으면 듬직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자상하고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다. 그냥 완벽한 남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한영 씨가 사실 연예계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힘든 이야기를 말하는 성격이 또 아니라고 해요, 주변에. 그래서 항상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군한테는 내가 내 속 얘기를 할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래서 남녀 사이의 이 숫자,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8살 나이 차이 이런 건 뭐 크게 느끼지 못하겠네요. 느끼지 못한다고 현영 씨가 얘기를 해요. 뭐냐면 현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군 씨가 또래보다 의젓하고 어른스럽고 또 군에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어리다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내가 이 정신 연령이 좀 어려가지고 나는 정신 연령이 어리고 박군 씨는 아주 어른스럽고 의젓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맞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박군 씨에 대한 애정을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언뜻 보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사실 그 트로트 선후배 사이라면서요? 그렇죠. 트로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영 씨 생각해보면은 이제 2005년에 데뷔를 했어요. 지금 18년 차. 대선배입니다. 사실 이제 이 LPG 그룹으로 데뷔할 때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은 장윤정 씨가 가요계에서 어머나 이 노래로 1세대, 신세대 그 트로트 열풍을 막 일으킬 때요. 그런데 그룹 LPG는 이 트로트에다가 댄스까지 접목해서 트로트 걸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사실 데뷔 전부터 이 LPG를 좀 만나고 했었는데 이 박군 씨는 또 어떻습니까? 2019년에 이 또 트로트 가수로 이제 데뷔를 했죠. 득전사 출신의 아주 귀여운 신세대 트로트 스타다. 요런 캐릭터로 또 사랑을 받았는데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연예계 트로트 이 어떻게 보면은 선후배 계보에서도 14년 선배인 셈인데 사실 이런 거랑 저는 상관없이 박군 씨가 그냥 한영 씨 너무 좋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앞으로도 떠받들고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부부가 기분 나서 이렇게 한잔하고 노래방 가잖아요. 둘이 같이 가면 재밌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상형하고 결혼했으니까 잘 살겠어요. 맞아요. 사실 이 박건 씨가 예전에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6살 연상의 여자친구랑 사귄 적이 있다. 그러고 나는 대표 어떤 연예인 중에서 나의 이상형은 장윤정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나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혹은 또 이제 누나같이 이렇게 약간 기대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다는 건데 찬영 씨가 언제는 엄마처럼 언제는 누나처럼 또 어떤 때는 귀여운 동생처럼 잘하니까 아주 두 사람 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4월 결혼식이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 박군과 현양 씨의 이 결혼 같은 경우는요,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만을 초대해서 아주 조용히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준비도 착착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두 분 결혼해서 잘 사세요. 네, 두 번째 스타는요? 자, 두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스타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저는 아, 내가 알겠네. 그러니까. 정말요? 알겠어. 일단 정말요? 잘 눈치를 네. 못 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배우야, 여배우. 여배우, 포인트, 이분의 포인트를 어디를 좀 중심에 네? 두면 좋을까요? 눈하고, 네, 눈이네. 코하고 입하고. 눈, 코, 입밖에 없는데. 네. 아니, 눈 근데 약간 쪽이- 포인트는 코가 조금 여자 배우인데 좀 높고 좀 긴 편이시잖아요. 그게 네.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우리 재용엠 씨의 어떤 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요. 이분 결혼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던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배우고요. 남편은 축구 선수입니다. 한국의 베컴과 빅토리아라고 불리면서 올해 결혼 9년 차가 된 부부죠. 맞네, 맞네. 점점 맞아가고 있나요? 네. 오. 저도 알 것 같아요. 기성용 씨하고 결혼하잖아. 정말 빨리 나오는데요. 그쵸? 그리고 기성용 씨. 한 씨 아니야, 한 씨? 할 씨고요. 아, 맞춘 것 같은데요? 웬일이야. 네. 그러니까 사진도 나오자마자 알아보고. 알겠네요. 기성용 씨와 결혼하는 한 씨가 맞는지 한번 네.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한혜진 씨 아니에요? 한혜진 씨? 우후.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알았지? 아니 저도 보면은 놀라운데, 네. 절대 미인은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눈 있는 데가 딱 그분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연상연하 커플들이 뭐 한두 살 차이 네. 나는 것보다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좀 차이 나는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사람 정확히 몇 살 차이나 나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가 네 살 한 바퀴 차. 돌아서 8살 차이. 아, 여기도 8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요. 8살 차이인데요. 한영 씨, 박구 씨도 8살. 네. 올해 한혜진 씨가 42살이고 기성용 씨가 34살입니다. 지금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인데 결혼 당시만 해도요. 기성용 선수가 25살 그리고 한혜진 씨가 33살이었다고 해요. 네, 뭐 8살 차이면 사실 그 나이 차가 적진 않은 건데 어떤 매력에 좀 빠졌을까요? 아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MC께서도 바로 알아보는 이 아주 조각 미녀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 은광여고 얼짱 3대 얼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한혜진 씨 말고 나머지 2명은 누구냐? 뭐 아시아를 호령하는 배우 송혜교 씨, 금이모. 거기다가 핑클의 이진 씨 또 실물이 특히 이뻐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연예계 데뷔한 뒤란 말이죠. 여기에 아직 고등학생인 재학 중인 학생 한혜진 씨까지 해서 3대 얼짱으로 불린 거예요. 진짜 예쁘네요. 아니 연예인도 아닌데 3대 얼짱? 이거에서도 벌써 바로 확인이 되죠. 이야. 근데 한혜진 씨의 미모, 학창시절의 미모를 증명하는 연예계 인사가 있다면서요? 바로 배우 김승수 씨입니다. 김승수 씨가 데뷔하기 전에 이 이 한혜진 씨가 다니고 있었던 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눈 위에 이게 확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승수 씨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고치지 않은 그때와 똑같은 자연 미모이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기성용 선수와 한혜진 씨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때는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박지성 씨의 자선축구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희진 씨가 페스티벌 레이디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기에 기성용 선수가 있었고 거기서 처음 보게 된 거죠. 근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성용 선수가 SNS를 통해서 잘 지내시나요? 이러면서 안부를 물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한 누나 동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내 이상형은 한예진이다 이렇게 돌발 발언해서 이게 또 화제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기성용 씨가 한국에 와서 S본부 그 예능 프로그램, 예능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 프로그램 MC 중 한 명이 바로 한혜진 씨였습니다. 이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냐라는 이경규 씨의 질문에 한 번 정말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한혜진이 내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혜진이 누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냥 뭐 바로 결혼한다 라는 대답을 해서 뭔가 그 묘한 기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고 2012년 11월 요때라고 하는데 이때 한혜진 씨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아버님이 새벽 6시에 임종을 하셨대요. 그런데 굉장히 이른 아침 7시에 기성용 씨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않는데. 그런데 기성용 씨의 당시 반응에 대해서 한혜진 씨가 전하길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전화 받는 목소리가 좋지 않았겠죠. 한혜진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기성용 씨가 깜짝 놀라면서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 하면서 전화는 서둘러 끊었지만 근조환을 딱 기성용 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한혜진 씨 얘기가 자꾸 이렇게 빈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유달리 그 기성용 선수가 보낸 근조안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기성용 선수가 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혜진 씨의 이 부친상 당일에 한혜진 씨한테 그냥 뭔가 이상하게 전화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 수학이 넘어서 한혜진 씨가 이렇게 흐느껴 울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본인이 슬펐고 감싸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혜진 씨가 기성용 씨에게 이 상이 다 끝난 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문자로 인해서 기성용 씨가 이 누나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뭔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 문자 특별하게 기성용 씨한테만 보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상 치르고 나면 이 유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준 지인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 문자를 기성용 씨한테도 보냈는데 그 문자를 보면서 기성용 씨는 나에게만 착각을 했던 건데 저는 바로 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뭐 마음을 확인하거나 이랬던 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기성용 씨가 보니까 굉장히 직진남임입니다. 본인의 이 누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기성용 씨가 한혜진 씨한테 누나 만나자라고 해서 만났대요. 한강에서 만나서 바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냐? 누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누나는 나 만나서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나 만나라고 이 뭔가 삼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혜진 씨가 왜 그래? 진심이야?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혜진 씨도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 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기성용 씨의 고백이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어린 동생인 줄 알았던 연하남이 그렇게 딱 남자답게 다가오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두 사람은 그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거예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2013년 1월에 흔히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증권가 정보지에 두 사람이 사귄다 이런 열애설이 돌았어요. 그것도 보도가 됐더니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기친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죠. 요 뒤에 얼마 뒤에 이 끓어오르는 기성용 선수의 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때 국가대표 이 자체 평가전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전에서 기성용 선수의 실력뿐 아니라 요게 아주 주목을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지? 바로 기성용 선수가 신은 축구화였는데 축구화에 이렇게 봤더니 HJSY24라는 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또 누가 봤어? 봤고 그게 기사 제목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면 누가 봐도
HJ, 혜진, SY, 성룡. 이사는 제 생각에 아무래도 둘이 사랑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도가 나가니까 기성용 선수가 먼저 SNS를 통해서 열애 사실을 인정했고요. 이에 이어서 배우 한희진 씨의 소속사에서도 열애 맞습니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 8살 연상연하 커플의 사랑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개되게 됐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확인이 됐고 끌리는 사이가 됐으면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은요, 2013년도 여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요,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결혼식 당일에 방영된 한 토크쇼를 통해서 기송년 선수의 이 세족식 프로포즈가 공개가 돼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럼 세족식이라면 이제 발을 닦아주고. 결혼을 해달라,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 결혼을 해주세요라고 했나 보죠. 애썼네, 애썼어. 자, 다음 스타 만나보죠. 자, 다음 수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또 미인이네요. 나왔는데요. 어떻게 재우 MC는 이번에 좀 감이 안 오시나요? 조금 어렵네요. 어렵죠. 예린 씨는 조금 더 많이 어려울 것 같은 게 힌트를 드리면 이분이 1970년대에 M본부 간판 스타였습니다. 70년대. 네, 예인 MC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저는 잘 이분이 모르겠어요. 드라마 1대 인현왕후 역할을 맡은 올해 54년차 배우입니다. 영화가 아닌 드라마 네. 일대 2년 왕후를 맡은 여배우고 아니, 네. 54년 차 배우면 54년 차. 20살에 데뷔했다고 그래도 앞에 7자 그린 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드라마 일대 장희빈 역할은 배우 윤여정 씨가 맡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분 앞서 재용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자리가 7자리 넘어서 75세가 되는데요. 그렇게 됐죠. 근데 무려 50년 동안 49kg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여성분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50년 동안 유지한 49kg. 어떻게? 바로 연하남 덕분이라고 합니다. 연하남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다 보니까 네. 살이 안 찐다라는 이야기를 제 했습니다. 다이어트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연하남. 몇 살 연하남인데요? 10살 10살? 연하남인데요. 지금까지 중에 자, 가네요. 정답 지금-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겠고, 네. 재명 씨는 전혀 모르시겠고.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나온 분 아니에요? 여기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자, 배우고. 네. 배우고요. 네. 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배우 김민정. 김민정 씨. 그래, 여기 나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김민정 씨군요. 이것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10살 맞습니다. 연하. 예. 사실 이 김민정 씨가 10살 연하 남성과 결혼한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더 화제가 됐던 게 열혈 팬과의 결혼을 하면서 재혼을 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만나서 무려 16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늦깎이 결혼 생활을 올리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됐죠. 네, 남편분이 김민정 씨의 굉장히 오랜 팬이었다면서요. 네, 네. 네, 김민정 씨 남편분이요. 어릴 때부터 화면에 나오는 김민정 씨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희빈에서 굉장히 청순 가련한 인현 왕후 역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남편분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 마음으로 김민정 씨한테 노트 한 권에다가 팬레터를 써서 보냈을 정도로 정말 찐팬이었다고 해요. 아니, 노트 한 권에다가 팬레터를 쓸 정도면 받는 사람도 그건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남편분이 뭔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민정 씨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고 아니 내가 그때 결혼할 나이인데 중학생이 팬레터 쓴 걸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기억을 하냐라고 애교 섞인 이 투정을 부리셨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은 남편분이 14살 때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팬레터를 보낸 건데 김민정 씨 나이가 그때 24살이었으니까 기억을 못했을 수도 그러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럼 두 분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 남자의 14살 소년의 짝사랑이 묻히는 그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중에 남편이 된 이분이 평소 연극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어머나 배우로 나오는데 김민정 씨가 딱 나오는 거죠. 내가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김민정 씨가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어머 역시나 김민정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민정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길이 닳도록 아. 문턱이 닳도록 대학로 연극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제 김민정 씨가 받게 되는 거군요. 그러나 김민정 씨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닙니다. 아니요. 어. 하고 거절했다고 거절.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에 아픔이 있었고 어허. 세상에 10살 연하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서 계속 밀어냈는데 그 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분은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가녀린 여인 내가 곁에 남아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오히려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했고 이에 김민정 씨도 이 진심을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 애정, 사랑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을 처음엔 계속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딱 한 계기가 딱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네, 당시 김민정 씨가 미국으로 한 달 동안 해외 촬영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남편이 될 분이죠. 그 당시는 이분이 국제 전화를 해서 매일 밤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아. 매일매일 이렇게 외로워할 세레나데. 김민정 씨를 네. 위해서 세레나데를 불러줬었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그 남자가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그런 남자가 어딨니?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과 행동을 보고 한 7, 8개월 정도 연애를 이어갔다고 해요. 야, 열정적이네. 열정이 있어. 그렇죠. 네. 근데 이래서 이제 김민정 씨가 정작 마음을 열었는데 주변에 반대가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친정 어머님과 아이들의 반대가 네. 있었다고 그래요. 김민정 씨가 나중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내 딸은 톱스타인데 뭐 이 남편 평범하고 재력가도 아니고 게다가 이 남자가 10살이나 어려?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게다가 아이들도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우리 엄마 이혼 싫어, 이혼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또 여자 마음은 다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또 물러날 이 남자분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 어떤 이런 노력 보여주면서 이 정성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설득해 냈다고 하네요. 네, 김민정 씨의 남편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상황과는 정반대로요. 김민정 씨의 시댁은 10살 연상의 며느리를 두 팔 벌려 또 환영을 해줬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김민정 씨의 시어머니는요, 우리 아들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시아버지 되실 분은 우리 집에 이제 예수라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영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 차이 네.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깨가 쏟아지고 이분들은 금술이 뭐 워낙에 좋아서요. 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사실 김민정 씨와 김민정 씨의 남편분이 하나의 휴대전화를 함께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워낙 두 분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서 굳이 두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사생활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서 전화 하나를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술이 좋은 두 분도 전화를 딱 두 대를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김민정 씨가 쓰는 휴대폰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떨어져 있을 때만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불을 탁 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 두 분이기 때문에 김민정 씨의 휴대전화를 쓸 일은 앞으로도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정이 좀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 남편분께서 정말 이 시대의 사랑꾼인 게 느껴지는 게요. 배우인 김민정 씨를 위해서 심지어 이 극작 공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꾼의 끝판왕입니다. 네. 자, 보세요. 내가 김민정이라는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배우로 너무 아까워. 왜 지금 내 아내를 주연으로 써주지 않는 거야? 이거를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서 극작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극본을 써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쓴 연극, 뮤지컬에 김민정 씨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거예요. 이거 현실입니다. 정말 이런 남편 김민정 씨 배우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든든할 것 같네요. 그래요. 자, 김민정 씨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스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네 번째 스타 나왔는데요. 알겠다. 딱 알겠어요. 두 분은 확 나오셨고. 네. 재훈 그래요? 씨 나 왜 모르지? 저 잘 것 알겠다. 같은데 제가 빠르게 힌트를 좀 드리면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남편에 대한 힌트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남편, 연하 남편이죠. 이분에 대한 사랑을 쉬지 않고 밝히고 있는, 그래서
팔불출 사랑꾼 면모를 보이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의 별명을 말씀드리면 아마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도책 바가지입니다. 도책 바가지 아, 그러잖아요. 도경환 씨. 도경환 씨. 바로 알지. 아시죠? 씨, 정답? 도책 바가지. 장윤정 씨. 장인영 씨 맞습니다. 네. 사진 장윤정 보고 바로 씨. 알았어요. 아니 뭐 두 분도 사이가 워낙에 좋아서. 근데 몇 살 차이 난다고요? 네, 올해 결혼 9년 차인 장윤정, 네. 도경환 부부 뭐 여전히 신혼처럼 깨가 쏟아지는데 두 분의 나이 차이는 2살.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2살 누나라고 합니다. 아, 2살이면 뭐 아무것도 아이고, 없죠. 그럼요. 네. 도경환 씨가 처음부터 이 장윤정 씨에게 동생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누나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고요. 윤정 씨라고 씨를 꼭 붙였다고 합니다. 누나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도책바가지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나라고 부르는 순간 더 이상의 관계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냥 딱 보는 순간부터 장윤정 씨가 뭔가 이성으로서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장윤정 씨가 도경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연하인지 몰랐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화면 봐도 모르겠는데. 장윤정 씨가 워낙 동안이기도 하고 근데 연하인 줄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미혼인 줄도 몰랐대요. 심지어 도경환 씨를 효자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알게 되고도 동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많이 의지가 되고 배울 게 많은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하네요. 두 분도 결혼 갑작스럽게 발표해서 다들 놀랬죠? 근데 맞아요.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거예요? 2013년에 이 결혼 소식이 네. 보도가 됐죠.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행사의 여왕 장윤정 씨와 이 아나 테이너 도경환 이게 그 자체의 만남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데 사실 이 두 사람 교제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결혼 보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더 놀랬던 게 크거든요. 자, 두 사람의 만남은 그럼 언제이냐?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도경환 씨가 K본부에서 일할 때고 이때 MC를 맡았던 프로그램에 장윤정 씨가 출연을 했었죠. 근데 그때 도경환 씨가 옆에서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노래하는 인형 같아요. 막 칭찬을 너무너무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이다. 야, 이 정도 칭찬했으면 다 들켰어요. 사신 방송을 했구만. 네. 막 마음에 막 푹 빠져든 거죠. 네. 도경환 씨가 누나 장윤정 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매일 밤마다 했던 또 특별한 행동이 있었대요. 그 전에 또 빌드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 다음번에 장윤정 씨한테 이야기를 한 게 우리 부모님을 그 디너쇼에 좀 모시고 싶은데 티켓을 좀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장윤정 씨는 되게 효자 그 유부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장윤정 씨가 바로 자신의 개인 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후 동경환 씨가 장윤정 씨를 만날 때마다 술 한 잔 사줘요, 윤정 씨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자도 이렇게 보냈다고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장윤정 씨가 지인들과 함께한 이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도경환 씨를 불렀다고 해요. 이후부터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서 책을 읽어줬는데 이 책 내용이 대부분 사랑 이야기였다고 하고요. 장윤정 씨가 또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은 술 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남자들이 잘 안 하는 뭔가 좀 이제 자기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밥 한번 사드릴게요. 밥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냥 대놓고 술 한번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좀 귀여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직구로 사깁시다가 네. 아니고 네. 이를테면 우회 상장을 했네. 싹 돌려가지고. 정도 우회 상장해도 우리 누나 정도 되면 또 이런 연하남 마음 눈치 못 챌까요? 장윤정 씨 챘는데 야, 너 나 좋아하냐? 했더니 도경환 씨가 네, 좋아해요. 이래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이 된 건데 사실 장윤정 씨도 마음이 없으면 애초 묻지 않죠. 계속 모른 척하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너 나 좋아하냐 이렇게 물은 장윤정 씨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건 도경환 씨의 주장입니다. 이 네. 도책바가지의 주장인데요. 자신은 애교 많은 연하남이고 연애 리드는 장윤정 씨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장윤정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경환 씨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서요. 도경환 씨가 술을 워낙 좋아한다라면서 이 남자들도
자꾸 여자한테 기대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도경아 씨 말을 좀 많이 들어줬다라는 이 반전 면모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술은 뭐 도경환 씨가 먼저 먹자고 그랬고 그러면 술값은 누가 낸 거며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 누나 장윤정 씨가 냈다고 합니다. 데이트 비용을 낸 것에 대해서 장윤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했고 방송 등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누구한테 뭔가 얻어먹는 상황보다는 내가 사는 게 훨씬 편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 빚진 기분이 들지 않는다. 내가 술을 얻어먹으면 다음에 만약에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도 또 만나줘야 되잖아. 뭔가 다음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나는 깔끔하게 내가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면모에 어떻게 보면 도경아 씨가 더 반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진짜 첫 만남은 또 따로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도경아 씨가 먼저 반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두 사람이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는 7개월 아주 뭐 속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첫 만남 정말 딱 첫 만남은 2005년 김원희 씨의 결혼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윤정 씨는 이때 축가를 부르러 축가 가수로 참여를 한 거예요. 도경아 씨는 이때 아나운서 아니고 그냥 하객으로 지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보고 장윤정 씨를 보고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아나운서 될 테야. 아니. 그래서 만나려고? 그러니까요. 아니, 가수가 될 테야도 아니고 아나운서 돼서 이 연예계 어떤 가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한 거죠. 아이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래서 독특하게 아나운서 됐네. 아니, 다 이뤄냈네요. 그렇죠. 아나운서도 되고 결혼도 하고. 네. 근데 도경아 씨가 장윤정 씨하고 결혼한다는 그 이유로 악플에 시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지금은 이 가족을 너무너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결혼 초반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도경아 씨가 뭐 장윤정이 돈을 많이 버니까 결혼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혹이 있었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도경아 씨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을 하던 그 시점에 돈은 내가 조금 더 많았다. 물론 금방 역전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돈은 절대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라면서요. 이 장윤정 씨에 대한 사랑과 진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한가대는 그 도경환 씨를 두고 신이 내린 팔자다 이런 얘기까지 돌기도 했었는데요. 장윤정 씨は뭐 그만큼 수입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도 먹고 살만은 해요. 사실 먹고 살만하고 정말 도경아 씨 말대로 만났을 때는 장윤정 씨가 벌었던 돈 다 날아가고 빚만 많을 때죠. 그런데 여하튼 수입차가 큰 건 사실이죠. 도경아 씨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 수입이 모래 한 줌이면 내 아내 장윤정의 수입은 경포대 해변가다. 와, 해변가에 모래 엄청 많죠. 또 다른 방송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를 했는데 100배 차이다. 와, 100배 차이 크죠? 이런 부부의 경제권에 대해서 또 장윤정 씨가 얘기한 게 있어요. 수입은 각자 관리하는데 뭐 주차비라든가 경조사비라든가 이렇게 현금으로 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쓰도록 본인이 이렇게 현금을 집에 두 사람이 아는 공간에 이렇게 쌓아둔다고 합니다. 근데 도경아 씨가 그래도 그걸 또 꼭 가져갈 때마다 나 지금 뭐 어디 결혼식장 가는데 얼마 가져가 요렇게 꼭 알리고 가져간다고 하네요. 네. 장윤정 씨는 정말 저 행사의 여왕답게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일하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네. 하고 이게 저 코로나 전 얘기인데 2019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 왕성했던 시절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루에 행사가 2개, 3개 잡혀 있다. 그리고 한 달에 거의 하루도 쉬기가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또 사실 뭐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보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도 나오고 뭐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게 은근한 그 기싸움 같은 게 초반에 있더라고요. 근데 도경아 씨가 장윤정 씨를 한번 꺾으려고 했다가 죄종 당한 적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도경아 씨가 결혼 후에 장윤정 씨를 당신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도경아 씨 주변 지인들이 항상 이 지인들이 문제. 지인들이 도경아 씨에게 신혼 초반에 기싸움을 해서 팍 길을 꺾어놔야 네가 앞으로 네 50년, 60년이 편하다라고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도경아 씨가 이 신혼 초 말다툼 중에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윤정 씨에게 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장윤정 씨가 아주 조용히 이 방 문을 스르륵 닫으면서 도경아 씨에게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방에
야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야. 도경아 씨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조용히 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반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본전도 못 찾았네요. 그리고 또 요즘 조경아 씨가 아들 연우 군에게 그 누나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본전도 못 차린 두 번째 사례인데 이 도경아 씨가 방송에서 아들 연우 군에게 얘기합니다. 연우야, 누나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연우 군이 아, 왜요? 이러니까 아빠가 결혼해 보니까 누나는 조심해야 돼. 이때 이 엄마 편, 다른 엄마 편이죠. 하영량이 얘기합니다. 엄마는 사랑스럽잖아. 우리 도경아 씨는 여자한테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예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잘 살고 네. 있고요. 그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최근 2, 3년 전부터 정말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최근에도 단독 MC 프로그램 단독 MC에 또 발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요, 그 도장TV라고 너튜브를 운영 중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근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나 내 여자니까 연예계 연상 연하 커플 마지막 스타는 누군가요? 자, 마지막 스타 눈코입 퀴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가 나왔는데 너무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알겠어. 너를 왜 이렇게 잘 알아? 재밌지, 오늘 네. 굉장히 힌트를 빠르게 맞히고 있는데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힌트 드리면 지금 꽃사슴 나오고 있죠. 대왕 꽃사슴이라 불리고 있는 일명 춘천의 아이유. 데뷔한 지 44년 차가 된 가수분이시죠. 우리 춘천 출신 만남은 가수. 우연이 아니라고 외치시는 네. 그분. 다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연 씨. 노사연 씨. 노사연 씨 맞죠? 너무나 똑같죠? 네. 저희가 뭐 지금까지 연예계 다양한 연상연하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 사실 노사연 씨랑 이무송 씨 이 부부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예계 원조 그런가요?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노사연 씨와 이무선 씨가 이제 연상연하 4살 차이시거든요. 노사연 씨는 사실 연하남과 결혼할 줄은 전혀 몰랐다라고 네.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런 상상을 깬 분이 바로 이무송 씨입니다. 두 분 1994년 가요계 선후배에서 부부가 됐죠. 근데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의 방송용 나이 때문에 이렇게 결혼으로까지 못 갈 뻔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를 보고 눈에 하트가 뿅 생겨서 네. 바로 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필 수사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본인과 나이가 8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도 8이구나. 네. 머리로는 포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는 연상연하가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8살 차이니까. 근데 마음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자꾸 저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지? 고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사연 씨와 이무송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당시만 해도요. 왜 방송 나이를 되게 많이 좀 깎는다고 표현하죠. 내 나이보다 많이 낮춰서 활동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의 이 낮춘 나이를 보고 8살 차이로 잘못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나이차가 그러면 원래 나이차는 더 줄어든 거니까 노사연 씨 굉장히 기뻤을 것 같은데 이무송 씨 어떤 매력에 노사연 씨가 빠졌을까요? 4살 연하의 그 이무송 씨를 처음 만난 곳은 호텔 수영장이었습니다. 이무송 씨가 외국에서 와서 그럴까요? 노사연 씨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삼각 수영복. 그것도 흰색. 이걸 보고 노사연 씨가 얘기합니다. 머리를 해머로 한 대 빵 맞은 것 같았다. 살아오면서 수컷 남자로 보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무성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럼 이무송 씨는 반대로 어땠을까요? 노사연 씨를 보고요. 네. 어머, 한국에도 이런 글래머가 있었다고 깜짝 놀랐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노사연 씨에 관한 이 강렬한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노사연 씨가 이렇게 또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딱 누워있을 때 각도가 좋았다. 앞을 봤으면 배가 볼록 나와 있어서 이무송 씨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었던 각도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겸손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무송 씨가 교제 당시에 스킨십이 좀 부족해서 헤어질
헤어질 위기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적절한 스킨십도 중요한데 네. 어느 정도냐면 이무송 씨를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이무송 씨가 갔더니 밥상이 아니라 이 술 안주상이 차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노사연 씨 언니죠. 노사봉 씨가 웬일인지 불을 이렇게 조명을 어둡게 조절해놓고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술에 오른 노사연 씨 살포시 이무송 씨의 그 무릎에 머리를 기댔는데 세상에 이무송 씨가 자신의 무릎을 빼고 쿠션을 밀어놓고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조금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거든요. 노사연 씨는 어떻게 했대요? 조금 상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니 지금 내 머리에 무릎을 빼고 쿠션을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럴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무송 씨가 그제서야 내가 그 쿠션을 뺄 수밖에 없었던 무릎을 빼고 쿠션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속마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왜? 바로 당신은 제게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다.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 과분해서. 과분해. 너무 떨리고 막 과분해서. 소중해서. 무릎이 저렸던 거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노사연 씨는 탑스타 가수죠. 자신은 또 굉장히 나오자마자 히트곡은 있지만 사실 좀 그 차이도 커 보였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이 노사연 씨와 이무송 씨가 교제 중이었는데 2년 넘게 네. 손조차 잡지 않은 사이라고 해요. 어. 저는 너무 의아하거든요. 이 진도가 안 나갔네. 네. 그래서 그 노사연 씨가 좀 오해를 사실 속으로 했었는데 결국 내가 지나고 보니 이무송 씨에게 들어보니 아 내가 너무 과분해서 나를 지켜줬다고?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더 멋있어 보이네. 이무송 씨가 아, 이 사람은 경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누나가 안 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포즈 역시 쉽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이무송 씨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사실은 이 노사연 씨의 매력이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프로포즈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어머 그랬는데 우리 노사연 씨 지금 자존심 좀 튕기나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무송 씨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정말 뭐 1초가 여삼초죠. 뭐 이거 시간이 가질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주일 못 기다리고 3일 만에 전화해서 재촉을 합니다. 빨리 그 프로포즈에 대한 답을 주세요. 하자. 사실 또 여자 이러면 또 기분 좋습니다. 이 이무송 씨의 재촉 아닌 재촉에 그래요. 결혼할게요. 결혼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야, 또 이 청혼했어. 또 신청을 받아들였어. 수락이 있으면 뭐가 가야 되죠? 반지가 가야 되죠. 사실 이무송 씨 당시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이 3반지를 뭐 작은 실반지죠. 요걸 줬는데 이 반지보다 더 기막힌 여자의 마음을 흔든 청혼 멘트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혼자서 하기엔 이룰 수 없는 일을 둘이서 함께 해나가지요. 어머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로맨틱한 말로 또 프로포즈를 했어요. 뭔가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네. 당연히 결혼해야죠. 저는 이 두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그 연상연하 커플의 장점은 뭘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무송 씨가 이야기한 연상 부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누나 같고 또 엄마 같다. 아내 같으면서도 가끔은 귀염성 있게 다가와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다라는 이런 특장점을 얘기를 했고요. 반면 노사연 씨는 연하 남편의 이 장점이 아닌 단점을 이야기해서 연상 이 여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단점이 뭐냐? 이무송 씨가 항상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젠틀해 보이는 거죠. 연하남은 너무 좀 멋있어 보이고 젠틀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여자들이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에게도 헤어질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바로 깻잎 때문이에요. 깻잎? 깻잎? 이거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노사연 씨랑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의 친한 지인 여자 동생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여자 지인분이 깻잎, 우리 장아찌 깻잎 있잖아요. 네. 그 장아찌를 젓가락으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게 띄어지지 않자. 세상에 이무송 씨가 그 아래에 깻잎을
눌러준 거예요. 네. 그리고 떼서 갔죠. 이것을 본 노사연 씨 눈에 불이 켜집니다. 오. 불이 납니다. 네. 아주 혼쭐 낸 거죠. 아, 이건 아닌데요. 그냥 가져가게만 해주지 그걸 왜 가불기 눌러줘?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잡아줬었던 거 부인한테 올려줘야죠. 아하.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 깻잎 눌러준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무성 씨가 매너를 보였던 것뿐인데 이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요즘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연예인을 만나면 연예인한테 인터뷰 질문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무성 씨가 깻잎 떼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심지어 이제는 깻잎을 아예 안 먹는다고 해요. 현명하네요. 네. 아니 그럴 때는 부인한테 저 동생 깻잎 좀 잡아줘. 요런 해답이 있어요. 남자분들 직접 나서지 마세요. 아 그게 또 예민하구나. 그럼요. 밥상에서도 이게 함부로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면 안 해주고, 되겠네. 네. 안 돼요. 미안해요. 야 오늘 또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이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에 발생한 이재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 등에 써달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사랑의 열매 3억 원을 전달했는데요. 안 이사장은 산불로 터전을 잃은 분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산불 피해 주민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전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에는 확실히 봄 기운이 도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꽃샘추위 한번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또 포근합니다. 네. 또 날이 포근하니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또 높게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